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2025년 2분기 실적, 증권사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평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이버의 현재 상황이나 또 앞으로 방향성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네이버 실적 이야기를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이 증권사 리포트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2분기 실적부터 좀 열어볼까요? 매출이 2조 9,150억 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5,220억 원. 뭐 시장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한 성적표인데, 그렇죠. 딱 예상 수준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네이버의 그 핵심 사업이잖아요. 서치 플랫폼? 거기가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커머스하고 콘텐츠 쪽이 그 빈자리를 꽤 잘 메워줬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광고 효율 지표, 그 ROAS라고 하죠. 광고비 대비 매출액.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개선됐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보면 커머스 부문의 그 약진이 정말 핵심 동력이었어요. 매출이 8,610억 원. 이게 작년 같은 분기 대비 20%나 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잘 나왔거든요. 20%면 정말 큰 폭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 상품 거래액, 그러니까 GMV 성장률도 보면 한 4% 정도 나왔는데 이게 시장 전체 성장률보다는 한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고요. 아, 시장보다 더 잘했다는 거군요. 네,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도 한 10%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었고 이게 결국 커머스 광고가 늘어난 거랑 또 실제 판매가 잘 된 거랑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커머스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면 하반기 전체적인 그림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리포트 보니까 하반기에도 역시 커머스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6월에 시행했던 그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1% 인상 있잖아요. 아, 네네. 그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반영되면서 커머스 매출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한 14% 정도였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27%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와, 27%포인트 상승이면 정말 가파른데요. 상반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그만큼 수수료 인상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 플러스 스토어 입점 확대라던가 광고 매출 증가세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확실히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커머스가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이 리포트가 좀 어떤 시각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 리포트는 목표 주가는 31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한 22배, 네. 26년은 20배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PE는 현재 주가가 회사의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 수준인가를 보는 건데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 자체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데 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려면 확실한 어떤 계기,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그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뭐 정부의 소비 관련 AI 정책 수혜 기대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근데 그게 실제 집행 시점이 한 27년 정도로 예상이 돼서 단기적인 어떤 주가 모멘텀으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외에 혹시 또 눈여겨볼 만한 다른 변화 같은 건 없었을까요? 리포트에서 그동안 좀 감소세를 보이던 플랫폼 체류 시간이 반등했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중요합니다. AI 기반 최적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됐다는 건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이용 시간, 큐가 늘어난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사용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 P, 그러니까 ARPU의 상승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죠. 아, 단순히 오래 머무는 걸 넘어서서 돈을 더 쓰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네이버의 가치를 이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이른바 리레이팅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 시간 반등이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어떤 걸까요?
과연 이 체류 시간 증가 추세가 뭐랄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요. 그래서 하반기 성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 2분기 실적 관련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실적 속에서 커머스가 뚜렷한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고 하반기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력적인 수준이지만 주가 상승 모멘텀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마지막으로 플랫폼 체류 시간 반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스 성장이라든지 체류 시간 반등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또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네이버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